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을 잘 알아두시면 그 현대의학이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초기의 신장염을 바로 치료해서 정말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누구나 예방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순우리말이고 한자로의 콩팥을 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콩팥 즉 신장이 뜨거워진 것을 우리가 신장염이라고 하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염과 신장열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오늘도 마음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콩팥이 뜨거워지면 나타나는 증상 5가지, 다시 말하면 콩팥, 신장이 뜨거워지면 나타나는 증상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염, 요도염, 방광염이 자주 발생한다. 두 번째, 이유 없는 요통이 자주 생긴다. 세 번째,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난다. 네 번째,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가 자주 아프다. 5번째, 신경만 쓰면 요통이나 요도염, 방광염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하남시청역 약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콩팥이 안 좋으면 나타나는 증상 5가지가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것도 있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하는 소리냐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요도염, 방광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콩팥 즉 신장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신장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신장에 열이 나오다가 방광에 머물러서 방광이 뜨거워지면 방광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줌 소태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도염은 신장의 열이 방광을 거치고 나와서 요도 즉 소변이 나오는 길에 머무르면은 요도가 그냥 아프기도 하고 또 붓기도 하고 소변이 뜨거운 소변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요도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요도가 가려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없는 요통이 자주 생긴다는 건데요. 본인 특별한 행동을 한 기억도 없는데 그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가 삐끗한다거나 또는 빨래를 널다가 삐끗하시는 분들, 또 뭐 화분을 좀 들어서 옮기려고 했는데 삐끗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너무 허리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늘 자주 하던 행동인데 그 옆구리에 담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요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 자고 일어나서 뭐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빼고는 본인들이 뭐 무슨 행동을 살짝 했는데 그 요통이 찾아왔으니까 본인은 갑작스럽게 이제 삐끗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콩팥이 뜨거워지면 그 허리 근육이 같이 뜨거워지게 되는데, 그 뜨거워진 근육은 열을 받아서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하던 행동도 약간 허리에 힘을 주게 되면 그 약해진 허리 근육이 척추뼈를 지지하지 못해서 그 척추뼈 사이가 이렇게 서로 내려앉으면서 거기 안에 있는 물렁뼈라고 할 수 있는 그 디스크가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통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살짝 튀어나왔다가 이제 하루 이틀 좀 쉬면서 다시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가서 좀 치료를 하면서 며칠 만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게 치료를 해도 계속 오래 가서 결국 디스크라는 그런 병명을 얻게 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 차이가 당연히 신장이 뜨거워져서 허리 근육이 얼마나 뜨거워졌었는지, 또는 그래서 얼마나 약해졌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근육이 기운이 있어서 바로 디스크가 다시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인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의 경락을 표시한 그 인형인데, 여기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이 뒷모습에 이렇게 검은 선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그 신장 경락이 내려가는 길인데, 신장과 방광 경락이 내려가는 길인데, 이 콩팥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콩팥이 뜨거워지면 이 여기를 그 콩팥을 감싸고 있는 이 허리 근육도 뜨거워진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경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콩팥이 뜨거우신 분들은 이 라인에서 고장이 나요. 예를 들면 요통이 생긴다, 또는 여기 둔부 쪽이 아프다, 또 여기 오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앉았다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아주 많아요. 열이 뭉쳐서.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 이 종아리가 또 쥐가 나거나 보통 저리거나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콩팥의 열이 내려가다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여기 근육을 붓게 합니다. 근육을 붓게 하게 되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신경과 혈관을 이제 붙잡게 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산소 공급도 안 되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뜨거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네 번째로 지금 발 뒤꿈치나 발바닥이 아프다고도 했는데, 이 콩팥의 경락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거쳐서 발바닥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 신장에 열이 나와서 그렇게 엉덩이를 거쳐서 허벅지 뒤쪽을 통해서 오금을 통해서 종아리를 잘 지나온 콩팥 열이 발 뒤꿈치에 머무르면 뒤꿈치가 아프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머물러서 거기에 근육을 뜨겁게 하면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 그래서 이렇게 밟으면, 특히나 자고 일어났을 때 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발 아치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걷다 보면 족저근막염은 대부분이 거의 99%가 좀 걸으면 나아져요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발 뒤꿈치도 똑같고 열이 뭉쳐 있다가 걸으면서 이제 그게 해소가 되는 거죠. 간혹 많이 걸어서 발이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콩팥의 기허를 의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발 뒤꿈치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족저근막염,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발바닥을 때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나무로 된 그 베개 같은 데 올라가서 발바닥을 이렇게 자극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당연히 도움은 되죠. 그렇지만 원래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열이 그렇게 뭉쳐서 그렇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신경만 쓰면 요통이 생기거나 뭐 요도염 방광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오셔서 벌써 나는 신경만 쓰면 그래요 하고 얘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보통 얘기가 되게 쉬워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먼저 뜨거워지는데, 그 간의 열을 신장이 뜨거운 사람들은 그걸 고스란히 그 신장열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신장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뜨거워지면 신장염도 생기듯이 방광염, 요도염도 생기고 또 요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렇게 간략하게 콩팥이 안 좋아지는 그 초기 증상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요도염, 방광염이 자주 생긴다, 또 쉽게 요통이 온다,
종아리 쥐가 자주 난다. 또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가 아프다. 스트레스만 받아도 콩팥이 뜨거워져서 요통, 또 요도염 방광염이 온다. 이런 증상들이에요. 이게 이제 약국에서는 너무나 자주 접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한 15년 동안 밤낮으로 이제 쥐가 나서 고생하신 분이 제 블로그를 보고 상담 요청이 와서 이제 제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치료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했는데 너무나 좋아지셨다고 고맙다는 내용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보람이 있었어요. 이런 분이 그런 쥐가 나는 증상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신장열이, 콩팥열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콩팥의 기능이 또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되는 장부의 기능까지 좋아지게 한다는 게 이 동양의학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콩팥이 조금만 힘들어도 나타내는 증상을 알아채서 콩팥 신장 기능 검사에서 굳이 빨강색이 안 나타나도 미리미리 콩팥을 돌봐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콩팥이 나빠지지 않게 잘 돌볼 수 있는지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